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밤 드디어 PSG 파리 대망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우승 후보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죠. 엄청난 상승세의 파리와 챔스 우승 후보 1위로 꼽히는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경기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고요. 강력한 슈팅이나 압박 수비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가 100% 노력을 하고 있죠. 전 세계가 그리고 특히 영국 팀들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이강인 선수 선발이든 교체든 상관없이 경기에 나와서 아주 강력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파리는 이렇게 엘리케 감독 휘하에 엄청난 상승세고 리버풀이 두렵지 않고 평소처럼 정면 승부한다는 계획이고 아주 팽팽한 싸움이 특히 중원에서 팽팽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리버풀의 주장이자 수비의 핵심 반다이크는 PSG 폼이 아주 좋은 걸 경기하면서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죠. 리버풀 현지 소식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다이크는 컨디션이 좋은 팀 상대로 파리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레스트와의 마지막 챔피언스 경기에서 매우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대0 굉장한 대승을 파리가 또 거뒀었죠. 이 경기 굉장히 어려울 거지만 이 경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경기이고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가 굉장히 상승세고 또 현재 우승 후보 중에 또 하나로 꼽히기 시작한 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빅경기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반다이크입니다. 또한 이어나가면서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16강 노크아웃 단계에 있고 실수를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 경기가 파리와의 두 경기가 남았고 우리가 8강에 진출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싸워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파리 상대로 기대감도 나타내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두 팀과의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한 반다이크입니다. 또 리버풀은 PSG 파리로 원정을 오게 되는데 그 원정 티켓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3,000장 정도 리버풀에게 배정된 그런 티켓이 있었는데 이미 10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이고요.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리 홈에서 열리죠. 1차전은. 그리고 옵타라고 이렇게 축구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분석 회사가 있는데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그 회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이 누구냐 해서 이렇게 항상 평가를 내리는데 PSG에 대한 배당률이 증가했고 또 최종 우승 후보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요.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19.2%로 가장 높은 1위 팀입니다. 현재 약 20%, 5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거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7.2%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로 리버풀이 지금 우승 후보로 1위로 꼽히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버풀이 우승 후보 1위고 파리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9.5%로 파리는 우승 후보 6위로 올라 있죠. 파리랑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도 리버풀이 약 2배 정도 더 높은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3개월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22경기 무패,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파리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는데 역사상 첫 번째 우승을 위한 그런 길을 나아가고 있고요. 우승 확률 9.5%로 기대됩니다. 또 8강 진출 확률도 리버풀은 약 60% 확률이고 파리는 40% 정도 확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 분석 회사에서는 리버풀 6 그리고 파리 4, 6대4 정도로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엘리케 감독과 더불어서 주앙 네베스 선수가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네베스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경기 열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리버풀은 리그에서 영국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좋은 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골을 허용하고 고통받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재현해야 됩니다. 뒤처지든 앞서든 항상 같은 마음가짐으로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재현하고 항상 뒤처지든 앞서든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된다, 이 얘기가 파리의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철학인 점유율 축구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볼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대에게 볼을 내주지 않는, 만약에 또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또 압박 수비를 해서 탈취해서 계속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런 점유 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주앙 네베스가 아스날전 이후에 PSG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시작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우리가 형편없게 플레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은 좋았는데 골을 못 넣어서
맞아서 고통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말 잘 플레이하고 있고 모든 경기에서 동일한 접근 방식,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 축구요. 그러면서 동일한 리듬, 동일한 플레이 품질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좋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과 비슷한 인터뷰를 했고요. 또 리버풀의 주요 선수 살라를 상대로 수비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살라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이번 시즌도 이렇게 펼치고 있고요. 가장 상대를 거칠게 해줘야 될 상대입니다. 리버풀 공격진에서도요. 그러니까 네베스 선수가 이 선수들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상대에게 애초에 내주질 않아야지 그 상대가 공격할 수도 없다. 우리가 소유를 계속하는 게 가장 좋은 수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공을 움직여서 양질의 플레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볼 점유를 차단하고 가능한 우리가 볼을 오래 유지하고 소유하는 게 상대에게 애초에 볼을 내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팀으로서도 우리가 리버풀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우리가 압박을 더 잘하고 더 소유를 잘한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내용은 아무래도 네베스가 아무래도 단신이고 또 비티냐도 단신이죠. 그러니까 중원에 이렇게 장신 선수가 없어서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냐?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키 192인 사람과의 대결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키 큰 리버풀 상대를 어떻게 할 거냐? 리버풀은 수비진에도 190 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또 중원에서도 186, 190 이렇게 키 큰 선수들이 중원에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베스가 키 190인 사람과의 대결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의 100%를 발휘하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얘기했었다. 나는 190인 사람과 마주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네베스 선수가 점프력은 굉장히 좋고 헤딩도 곧잘하지만 단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190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중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리는 비티냐, 네베스가 이렇게 단신인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면 아무래도 파비안을 좀 더 신장을 위해서 파비안을 중원에 또 기용할 그런 확률이 크죠. 다른 선수들보다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도 네베스는 내가 가장 키가 크지 않지만 또 가장 작지도 않다. 크기가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중볼 경합도 몸싸움으로서 상대를 애초에 뜨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낙하 지점을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상대에게 내주지 않아서 헤딩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각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합니다.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헤딩 게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네베스입니다. 또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에 있다. 그러면서 파리 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축구선수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팀 수준에서 우리는 정말 잘 함께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현재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지금 굉장히 파리가 무섭게 상승세가 있죠. 팀 전체적인 유기적인 플레이도 잘 돌아가고 있고 공격력,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압박의 강도, 체력적인 수준에서 압박의 강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파리가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이렇게 네베스 선수의 인터뷰 잘 살펴봤고요.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한번 살펴보죠. PSG 현재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이 한 일이고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팀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또 굉장히 앞으로의 더욱더 발전을 요구하는 엘리케 감독이죠. 그 다음 질문은 리버풀 이기는 그런 어떤 열쇠, 비밀 열쇠가 있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키는 매우 명확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즌 초반부터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왔고 현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방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보다 공을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압박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 마찬가지다. 네베스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이미 같은 얘기를 했지만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굉장히 경기 초반 10분, 15분 정도를 상대가 질식할 정도로 압박하고 그래서 공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해서 위험을 제거하고 공간 창출하고 기회 창출 더 많이 하는 게 파리의 철학이고 엘리케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유지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의 철학도 공을 소유하는 철학이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합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고 공을 소유하는 그런 철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경기 정말 경기 초반에 10분 아니면 15분 정도의 굉장히 중원에서의 볼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을 거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거의 완벽한 팀을 만들었다 하면서 엘리케 감독이 적장인 아르네 슬롯 감독을 칭찬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이며 2019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작업은 전임 감독인 클롭 감독의 작업보다 개선하기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거의 완벽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준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통계는 각 팀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고 파리의 통계는 또한 유럽의 다른 강팀들과 동등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고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다음 질문은 PSG가 이번에 리버풀 상대로 굉장히 강팀과 경기를 하면서 일종의 유럽 전역의 PSG의 강함을 알리는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런 PSG를 유럽 전역에 알리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겠나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PSG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전체 축구계가 이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나은 경기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경기란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배하는 두 팀입니다. PSG 파리와 리버풀 두 팀이 모두 다 굉장히 볼을 소유를 점유를 추구하는 그런 팀이란 거고요. 내일 두 가지 매우 다른 아이디어가 있지만 두 가지 매우 지배적인 플레이 형태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부 전술상으로는 두 팀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또한 두 팀 모두 매우 지배적인 공을 소유하는 그런 경기에서는 두 팀이 또 유사한 철학을 펼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거라고 얘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PSG 파리가 리버풀보다 또한 더 나은 분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물론이죠. 어떤 것이 PSG 파리가 리버풀보다 더 낫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모든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제 선수에게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리버풀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다 끝났고 하지만 그 분석들은 우리 선수들에게만 얘기했다. 대중 상대로는 비밀이다. 우리의 강점을 상대에게 알려줘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자신 팀의 젊음에 대해서 또 약점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젊음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핸디캡이 오히려 아닙니다. 감정을 진정시켜야 되지만 어린 선수들이라 감정적으로 긴장하고 좀 동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한 경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두 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공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경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 코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리버풀이나 파리나 굉장히 공을 소유하고 점유하라는 그런 철학에서는 비슷하지만 리버풀은 그들의 경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은 피지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전방으로 공을 길게 때려서 선수들이 볼을 따내는 그런 피지컬적인 롱볼 축구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다. 경기는 굉장히 격렬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두 팀은 강점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거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팀의 중요한 요소다. 출전할 자격이 있지만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겠지만 우린 집단이고 때려놓은 교체 선수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일 4-5명의 선수를 투입해도 굉장히 주전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중요한 그런 선수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다. 1분을 뛰지 않는 선수조차도 벤치에서 굉장히 팀을 위해서 할 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다. 강조한 팀의 모두의 단합을 요구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또한 끔찍하게 플레이한다고 해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끔찍하게 플레이해도 이긴다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과가 그만큼 중요한 경기라고 또 한번 강조한 엘리케 감독이고요. 끝으로는 이 리버풀의 3톱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는 걸 또 한번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들은 역습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고 우리가 공을 유지하고 상대가 이렇게 역습으로 못 나오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3톱을 공격수를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볼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유지한다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목표는 그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한 역습을 해서 우리가 실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수비에서의 포인트다. 그렇게 짚고 넘어간 엘리케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어서 리버풀전 앞둔 파리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네베스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경기장에서 증명하는 것만 남았죠. 과연 파리가, 상승세의 파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인 리버풀을 잡을 수 있을지, 압박과 점유를 위한 초반 15분 싸움이 이 경기의 백미가 아닐까, 극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우 기대가 되는 굉장히 빅매치이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 멋진 활약도 기대합니다. 좋은 활약만 한다면 선발이든 교체든 그런 건 상관없고요. 또 좋은 활약을 한다면 영국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주가가 또 확 오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우리 채널 오늘 대망의 리버풀전 마치고 바로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경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굉장히 16강전에서도 최고의 경기가 될 이 경기 함께 즐기고 음악도 잘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